자, 오랜만에 강의를 하네요. 중간고사 이전에 7.9장까지 했었어요. 7.10장부터는 해밀토니안 미케닉스에 대해서 소개가 되면서 라그랑지안 미케닉스가 조금 변형된 형태의 해밀토니안 미케닉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나가려면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했었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 Conservation Theorem Revisited에서 라그랑지안의 Time Dependence가 explicit하게 없을 경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편미분의 수의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였죠. 그랬을 때 라그랑지안이 지금은 Generalized Coordinate와 그 Coordinate Dot Product, 그러니까 미분 값으로 Generalized Velocity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라그랑지안의 전미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일단 코디네이트에 대한 미분 파트와 그 다음에 벨로시티에 의한 미분 파트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시간에 따른 편미분이 있을 텐데 이건 0이라고 이미 주어졌죠. 자, 그리고 이 파트가 뭐예요? 오일러 이퀘션에 의해서 요거는 Generalized Velocity로 라그랑지안을 미분한 거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식을 다시 간단하게 쓰면 요 파트는 Generalized Velocity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요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뒤에는 요거에 두 번 미분한 게 들어오겠죠. 이거 잘 보면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전미분한 거죠. 그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한 거랑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 안 하는 걸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L을 전미분한 것과 이거랑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식을 이렇게 써주면 Generalized Velocity 곱하기 L을 Generalized Velocity로 미분한 것을 다 더한 거가 0이다. 자, 그래서 요게 컨스턴트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값을 우리는 해밀토니안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의예요.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 해밀토니안이 특수한 경우에는 토탈 에너지랑 같다는 것도 보였죠. 그러니까 야, 그거는 뭐 요게 이제 H랑 토탈 에너지 그러니까 T 플러스 U 요게 같을 때 언제? 이 포텐셜에 어떤 벨로시티 디펜던스나 타임 디펜던스가 없을 경우, 오케이? 포텐셜이 그냥 포지션 디펜던스가 있을 경우, 여러분들이 흔히 다뤄왔던 포텐셜은 이런 경우예요. 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해밀토니안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 해밀토니안이 결국에는 키네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 저번 시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7.10장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 모멘텀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 할 때 이런 계산했었죠. 다 씁시다. 오일러 이퀘션에서 잘 보면 보통 L은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인데 보통 키네틱 에너지는 이 벨로시티의 디펜던스를 가지고 마이너스죠. 포텐셜 에너지는 코디네이트에만 디펜던스를 가지는 경우를 보면 그래서 앞쪽은 뭐가 돼요? 오케이. 이런 경우를 보면 요 놈을 보면은 요게 그냥 이렇게 키네틱 에너지를 속도에 따라서 미분한 경우가 되죠. 근데 키네틱 에너지 뭐예요? 이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는 요거죠. 오케이? 요건 거고 이게 뭐예요? 이게 모멘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라그랑지안을 속도로 미분한 게 모멘텀이 돼요. 어떨 때? 포텐셜에 벨로시티 텀이 없을 때, 그죠? 그래야 요게 성립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generalized momentum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generalized velocity, generalized coordinate, generalized velocity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요거를 generalized momentum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정의를? 이게 이렇게 그냥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인덱스를 좀 다르게 쓸게요. generalized velocity로 라그랑지안을 편미분한 것을 모멘텀이라고 하자. generalized momentum이라고 하자. 자, 이건 정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키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는 이 generalized 모멘텀이 그냥 진짜 모멘텀인 거죠. 그죠? 제너럴라이즈 모멘텀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멘텀이 제너럴라이즈드 모멘텀이랑 같은 특수한 경우예요. 좀 더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가 이런 텀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 좀 다른 식으로 정의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너럴라이즈드 모멘텀은 더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MV에 해당하는 모멘텀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거 좀 더 제너럴한 definition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모멘텀도 P로 쓰고 generalized 모멘텀도 P라고 써요. 그냥 다른 문자를 쓰기에는 너무 문자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쓰나 봐요. 오케이? 자, 이걸 보면 오일러 이퀘이션을 보면 이제 인덱스를 제로 쓰겠습니까? 요게 요거죠. 자, 요게 generalized momentum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generalized momentum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 이랑 이거랑 같아요. 그죠? 다시 정리해 보면 generalized momentum은 요거를 generalized velocity를 L로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generalized momentum의 시간 미분은 generalized coordinate로 L을 미분한 거예요. 그죠? 뭔가 닮아 있죠? 요게 다시 없으면 여기 다시 있고 여기 다시 있으면 여기 다시 없고 P, Q 여기도 P, Q 닮아 있어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과 코디네이트 PJ와 QJ가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문자 P를 Q라고 바꾸고 Q를 P라고 바꿔도 똑같은 모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P와 Q가 어떤 동등한 어떤 뭐랄까 동등한 클래스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닮아 있잖아요. 식이.
P를 Q로 쓰고 Q를 P로 쓰든 그대로 쓰든 식이 같죠. 네. 이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멘텀과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캐노니컬 페어라고 해요. 캐노니컬. 그래서 이걸 캐노니컬 모멘텀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캐노니컬 모멘텀이라고 하고 그에 상응하는 코디네이트를 캐노니컬 코디네이트라고 해요. 자, 캐노니컬이 우리나라 말로 뭐지? 지금 네이버 한번 쳐볼게요. 캐노니컬 이게 뭐 고전으로 여겨지는 교회법에 따른 수학에서 말할 때는 표준이 되는 기본형, 원형, 뭔가 어떤 성경에서 말할 때는 정본에 속하는 어떤 기본형, 원형, 어떤 뭐랄까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 삼라만상을 이루는 어떤 원형. 예전에 사람들이 그걸 찾아 헤맸죠. 그래서 원자라는 개념까지 도달했고 원자도 사실 알고 보니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들의 이 뭐랄까 이 호기심, 관심, 이 원형을 찾아가려고 하는 인류의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진리를 찾아가는 어떤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 자, 그 본능, 그런 본능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일수록 물리학을 더 공부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더 충실한 사람은 어쩌면 수학, 어쩌면 더 궁극적인 진리를 찾고 싶으면은 철학을 할 수도 있겠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어쨌든, 자, 이런 수식을 보면 이런 닮아 있는 꼴이 나오면 적어도 이 물리학자들은 흥분을 합니다. 이야, 이 뭐야,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 같고, 이 P와 Q가 이 역학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원형이 되지 않을까? 영어로 말하면 캐노니컬, 그죠? 그런 원형이 되는 모멘텀과 코디네이트를 다시 말해서 캐노니컬 모멘텀과 캐노니컬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주 심플한 우리가 일반 물리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배웠었던 고전 역학적인 계에서 이 캐노니컬 모멘텀은 일반적인 그냥 리니어 모멘텀이 되는 스페셜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캐노니컬 코디네이트는 XYG 하는 코디네이트가 일반적인 코디네이트가 되는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를 다뤄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또 양자 역학으로 넘어가면 이런 모멘텀과 코디네이트의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살갗으로 느끼는 이해하기 쉬운 모멘텀과 코디네이트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거를 추상적이라고 하죠. 좀 더 abstract한 영역으로 넘어가죠. 오케이? 자, 좀 사족이 길었는데 우리가 학기 초에 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전역학 학부 때 고전역학 전공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고전역학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물리 시간이나 뭐 고등학교 때도 과학 시간에 물상, 물리인가? 저 때는 물상이라고 했는데 그때 또 다 삼각형의 뭐 블럭이 있고 뭐 중력이 작용하고 뭐 작용 반작용해서 뭐 가속도 구하고 이런 문제 다 풀었죠. 도르래 문제 풀고.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전공 수업으로 고전역학을 배울 때는 뭐 그런 문제들을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막 푸는 방향이라기보다 이런 궁극적인 캐노니컬한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코어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였었고 그리고 이 수식을 전개를 하다 보면 이 모멘텀과
코디네이트가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이 식에서처럼. 그리고 이런 캐노니컬 페어의 개념을 조금 더 제너럴하게, 너무 제너럴해서 심지어 고전 역학뿐 아니라 양자 역학이나 statistical mechanics, 뭐죠? 갑자기 우리나라 말 뭐라고 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StatMech이나 퀀텀 메카닉스의 이론을 개발하는데 근간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램 프레임워크, 제너럴라이즈 프레임워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시스템을 제너럴라이즈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겠죠. 점점 얘기가 거창해졌는데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노니컬 모멘텀과 캐노니컬 코디네이트가 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미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라그랑지안을 제너럴하게 표현할 때는 모멘텀이 아니지, 포지션과 벨로시티, 그리고 더 제너럴하게는 시간 텀으로 주어져 있죠. 예. 그리고 우리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QJ 자, 이렇게 정의를 했죠. 여기서 L도 QK 오케이? 근데 이걸 잘 보면, 그러니까 PJ라는 개념을 우리가 들여놨잖아요. 그래서 L은 이렇게 되는데 이 Generalized Velocity를 이런 관계를 풀면 PJ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QJ 닷을 전부 PJ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해밀토니안을 QK와 PK와 T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역학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그 근본적인 엘리먼트, 원형은 모멘텀과 포지션일 것 같으니까, 왠지 모멘텀과 포지션 페어만 알면 이 모든 삼라만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전 역학적인 운동을 기술하는데 충분한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원형이기 때문에 이 수식도 이런 키 엘리먼트들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볼까요? 요걸 1번식이라고 하고 요걸 2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1번식을 미분을 하면 2번식부터 미분을 해볼 거예요. 미분을 하면 뭐 이렇게 주어지겠죠. Generalized Canonical Coordinate와 Canonical Momentum term, 그리고 어떤 시간에 따른 explicit한 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3번이라고 하고, 자, 1번을 미분을 해볼 거예요. 같은 H예요. 오케이. 이게 뭐였어요? 이게 PK였죠?
그러니까 qk.pk였으니까 뒤에 걸 미분하고 또 앞에 걸 미분하면 qk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라그랑지안을 이제 풀어 써주는 거죠. qk에 대해서 qk 닷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어떤 시간에 따른 익스플리시트한 디펜던스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요거 pk니까 이렇게 지워지죠. 오케이? 정리를 하면 pk 닷 pk 요거 앞에서 봤죠? pk 닷으로 pk 닷 dqk 마이너스 시간에 따른 익스플리시트한 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4번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을 비교를 하면 돼요. 요 식과 요 식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dt 앞에 있는 요 개수 요거랑 요거는 같아야 되고 dp 앞에 있는 요거랑 요거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dq 여기 있죠? 요거랑 요거 같아야 돼요. 그 식을 다시 쓰면 qk 닷은 로 k 로 bk고요. 그 다음에 pk 닷은 마이너스 로 k 로 h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것은 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지금 뭘 한 거냐면 요게 바로 이 해밀토니안 미케닉스에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예요.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 오케이? 앞에서는 우리 오일러 이퀘이션, 라그랑지 오일러 이퀘이션, 오일러 라그랑지였나? 하여튼 이퀘이션이 있었잖아요. 요거 이것분의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는 0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했습니다. 이게 라그랑지안 다이나믹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간에 따라서 다이나믹스라는 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거니까 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죠? 항상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죠. 물론 이게 0이 될 경우에는 요게 컨스턴트니까 뭐 이렇게 해서 2차 미분 방정식을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지만 제너럴하게는 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2차. 그런데 이걸 보면 1차 미분 방정식이죠. Q 닷, P 닷이 주어져요. 해밀토니안이 주어진다면 Q 닷과 P 닷이 주어집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는 해밀토니안 미케닉스에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차이는 뭐냐면 이게 두 개인 거예요. 그죠? 두 개의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보면 2차 미분 방정식을 두 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수학적으로. 그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일러 이퀘이션에서는 우리는 포지션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에서는 상대적으로 풀기 조금 더 쉬운 1차 미분 방정식, 뭐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 포지션과
모멘텀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 이 포지션과 모멘텀 또 페어로 나오죠. Canonical conjugated variable이라고 해요. Canonical conjugated variable. 그러니까 conjugate라는 얘기는 쓸게요. conjugate 우리나라 말로 뭐냐 하면 이게 뭐야? 켤레래요. 켤레 짝 페어, 그죠? 페어 짝. 그러니까 P와 Q는 콤비예요. 콤비. 둘이 항상 둘이 콤비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양자역학 입문을 지금 듣고 있나요? 듣고 있으면은 이 모멘텀과 포지션 이미 페어로 등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그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 원리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포지션과 모멘텀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포지션의 uncertainty 델타 x와 모멘텀의 uncertainty 델타 p를 곱했을 때 이게 대략 h바 이거예요. 플랭크 컨스탄트죠.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의 단위를 갖는, 에너지 곱하기 시간의 단위를 갖는, 에너지 곱하기 시간이나 이게 그 디멘전으로 보면 이 포지션 곱하기 모멘텀이나 똑같죠? 똑같을 거예요. 따져보면 어쨌든 요게 하이젠버그의 언서티티 프린시플이죠. 여기서도 모멘텀과 포지션은 페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이 모멘텀 포지션 콤비 conjugated variable을 키예요. 오케이? 이게 키가 된다는 거를 양자역학 나오기 전에 고전역학에서 이미 잘 다뤄져 왔던 페어예요. 그래서 고전역학에 잘 정립된 이런 개념을 양자역학으로 확장시킨 결과물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일반 물리 시간 때 배웠던 역학과 어디서 주워 들은 양자역학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는데, 사실 고전역학을 조금 더 파보면 원래 사람들이 공부해 왔던 고전역학은 을 제대로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라그랑지안 다이나믹스와 해밀토니안 메케닉스예요. 이런 진짜 역학을 제대로 안다면 양자역학은 그렇게 놀랍지 않게 나오는 이론입니다. 물론 놀라운 이론이죠. 1900년대 초반에 슈레딩거, 하이젠버그, 폴 디락 이런 사람들이 실험적인 결과물이 고전역학과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럼 고전역학의 프레임워크를 확장시켜보자. 그래서 실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자. 그래서 열심히 했죠.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1900년대 초반에 힘들었죠. 그랬을 때 외국에서는 고전역학을 확장시키는 연구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나온 게 양자역학입니다. 다시 또 말이 길어졌는데.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정말 중요해요. 책에 안 나. 그러니까 저는 책에 이런 내용이 좀 이렇게 강조가 돼서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책도 안 읽고 지금 이 클래시컬 다이내믹스 교과서 이 강의를 하면서 처음 다 읽었습니다. 학생 때는 읽을 시간이 없죠. 엄두도 안 나고 숙제하기 바쁜데 무슨 책을 읽어. 그냥 교수님이 가르쳐준 진도 나가고 풀이법 익혀가지고 문제 잘 푸는 게 일단은 급선무니까 동의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그렇게 해야 점수를 잘 받고 잘 가니까. 근데 여유가 되는 학생들은 책을 꼭 읽어보세요. 책에 글이 많은데요. 글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식으로만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미묘한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다만 여유가 좀 있어야 아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해밀토니안 메케닉스에서 말하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까지
한번 다뤄봤어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예제 11번. 이게 뭐냐면 원통에 confined 돼서 돌아다니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x축일 때 어떻게 되지? 이게 세타고 이게 z고 이게 r이고, 자, 이런 r 세타 z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써야만 되는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실린더에 속박되어서 돌아다니는 파티클인데 이 원점으로부터 이런 힘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스프링 달렸다는 얘기죠. 예. 스프링, 여기서 이렇게 스프링 달린 거예요. 예. 이 스프링이 달린 요 얘가 이 원통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속도를 보면 요, 요, 요 원통의 이제 반지름을 r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r 세타 z가 아니고 라지 r 세타 z죠. 자, 이랬을 때 이 원통에서의 벨로시티가 어떻게 돼요? 요거 요건데 이건 0이죠. 컨스턴트를 미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는 r 제곱 세타 닷 제곱 플러스 z 닷 제곱 이렇게 주어지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죠.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r 제곱 플러스 z 제곱. 자, 그래서 라그랑지아는, 자, 우리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를 예제로 한번 풀어보는 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를 예제로 책에서 냈어요. 자, 이때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는 이제 세타와 z인 거죠. 두 개의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거를 이제 라그랑지안 이퀘이션 모션 오일러 이퀘이션을 써서 풀면 돼요. 네. 네, 그럼 됩니다. 근데 해밀토니안 다이내믹스로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라이즈드 모멘타를 구해보자. 세타에 대해서, z에 대해서. 세타에 대한 제너럴라이즈드 모멘텀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z에 대한 제너럴라이즈드 모멘텀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리니어 모멘텀이 나와요. 자, 잘 보면 이게 뭐예요? 앵귤러 모멘텀이랑 리니어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제너럴라이즈 모멘텀,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향의 제너럴라이즈 모멘텀은 우리가 아는 앵귤러 모멘텀이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한 트랜슬레이셔널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제너럴라이즈 모멘텀은 우리가 아는 리니어 모멘텀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죠. 그죠? 자, 앞에서 보면 어디 있었어? 보면은 요게 PK니까, 그죠? PK 곱하기 Generalized Velocity인 거죠. PK 곱하기 Generalized Velocity를 썸한 거를 에다가 L을 빼준다. 그러니까 P 세타 세타다 플러스 PZ Z다 마이너스 L. 그럼 뭐예요? MR 제곱 세타 닷 제곱 플러스 MZ 닷 제곱 마이너스 L. 근데 L이 여기 있죠. 보면은 요거랑 요거랑 똑같죠. 예. 빼주면 2분의 1 M 똑같이 나오죠. Z다. 플러스죠. 왜냐면은 L을 빼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토탈 에너지죠.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보존력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포텐셜에 벨로시티 텀이 들어갈 리가 없죠. 시간 텀이 들어갈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밀토니안이 토탈 에너지와 같아지는 스페셜한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제너럴라이즈드 해밀토니안 다이내믹스를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해밀토니안을 모멘텀으로 미분하고 해밀토니안을 포지션으로 미분해야 돼요. 근데 모멘텀과 포지션으로 안 나타나 있고 지금 제너럴라이즈드 벨로시티와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로 나타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P세타와 PZ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나타내 주겠어요? EM R 제곱분의 P 세타 제곱이죠. 그리고 EM 분의 P Z 제곱 플러스 2분의 1 K Z 제곱 플러스 2분의 1 K R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요거는 어차피 컨스탄트니까 뭐 언젠가부터 무시해줘도 돼요. 자, 이거 보면 이거 뭐예요? 이거 앵귤러 모멘텀 제곱해서 이게 그거잖아요. 2분의 2i분의 앵귤러 모멘텀 제곱인가? 어쨌든 이 원운동하는 물체 키네틱 에너지고요. 이건 뭐예요? 2n분의 p제곱. 여기 키네틱 에너지죠.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2n분의 p제곱이라고 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이제 p 세타와 pz 그리고 세타와 z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지만 라그랑지안은 이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랑 벨로시티로 나타내지는데 해밀토니안은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와 모멘텀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자, 다시 보면 라그랑지안은 세타닷 제너럴라이즈드 벨로시티와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로 나타내줬던 건데 해밀토니안에서는 코디네이트는 그대로예요. 예, 근데 이 제너럴라이즈드 벨로시티를 다 모멘텀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닷을 보기 싫은 겁니다. 이런 미분 닷 이걸 보기 싫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밀토니안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해밀토니안 이퀘이셔널 모션이 어떻게 돼요? QK는 PK로 미분하는 거고요. PK의 시간 디펜던스는 미분값은 마이너스 QK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요거를 각각 세타와 Z에 대해서 다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총 식이 4개가 나와야겠죠. 세타에 대해서 먼저 써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MR 제곱분의 P 세타. 이게 뭐예요? P 세타는 MR 제곱 세타다. 이미 앞에서 구했던 거죠. 예, 별 의미 없는 이퀘이션 모션인 셈이죠. 얘도 n분의 gθ. 이것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엔 p 세타에 대한 이퀘이션 모션을 써보면 해밀토니안에 세타가 없죠. 0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p 세타는 컨스탄트다.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pz는 마이너스 pz는 마이너스 kx. 오케이? z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kz에 힘을 받는다는 셈이죠. 어쨌든 pz는 이렇게 나타내져요. 오케이? 그래서 p 세타가 결국에는 말하는 거는 세타 다시 컨스탄트라는 거죠. 앵귤러 벨로시티가 컨스탄트라는 얘기고, 자, 이거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PZ가 뭐였어요? MZ 다시였죠? 여기다 넣어주면 뭐가 돼요? MZ 더블 닷은 마이너스 KZ. 그냥 용수철 이퀘이션 모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Z 방향으로는 용수철 운동을 하고, 진동 운동을 하고, 세타 방향으로는 그냥 계속 빙빙빙빙 돈다. 이니 그 벨로시티, 앵귤러 벨로시티가 바뀌지 않고. 네, 이런 운동이죠. 자, 이런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운동에 대한 이해가 끝났죠. 근데 이런 결과를 사실은 라그랑지안까지 세우고 오일러 이퀘이션을 써서 풀어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 그런 똑같은 결론을 이런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 굳이 해밀토니안을 정의를 해서 해밀토니안 이퀘이션 모션을 써가지고 두 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냈는데, 어차피 1차 미분 방정식 풀려면은 뭐 이걸 써가지고 결국에는 2차 미분 방정식이 됐는데, 어쨌든 그거는 풀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온 거지만 이 PZ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만 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의문이 생겨요. 아니, 뭐 하는 짓이냐. 라그랑지안 다이나믹스로 문제 다 풀 수 있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해밀토니안을 정의를 해서 해밀토니안 이퀘션을 쓰고 식도 2배로 늘어나죠. 뭐 2차 비분방 정식 뭐 그 얼마나 어렵다고 그냥 컴퓨터에 넣으면 다 풀어주는 거고 굳이 뭐 그걸 2개의 1차 비분방 정식을 나눠서 뭐 그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고안된 건 아니에요. 오케이? 이걸 확실히 해둡시다. 해밀토니안 미케닉스를 개발하게 된 개발이라고 해야 될까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만들게 된 해밀토니안의 증언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으나 이거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개발한 게 아니에요. 뭐 물론 해밀토니안 미케닉스를 쓰면 파티큘러하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서 사실 많이 다룰 거예요. 행성의 운동 같은 어떤 센트럴 포스에 대한 문제는 해밀토니안을 쓰면은 좀 더 쉽게 풀리긴 해요. 어쨌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모멘텀과 포지션, 이 conjugated variable 이 이름이 canonically conjugated variable이죠. 그러니까 원형에 가까운 이 P와 Q에 대한 equation of motion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기보다 제너럴한 역학의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 이 바로 제너럴의 데피니션이죠. 네. 이런 일반적인 제너럴한 theoretical framework for mechanics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해밀토니안 미케닉스가 개발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해밀토니안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양자역학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statistical mechanics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해밀토니안의 개념이 쓰입니다. 네? 그 구체적인 예는 이미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영역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툴은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활기를 치는 건 다른 분야죠. 자, 이런 연유 때문에 다른 미케닉스를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외에 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이클릭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해밀턴 자코비 티오리,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좀 있는데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다음에 우리 한 학기 동안 너무 많은 내용을 다뤄버리면 여러분들이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정말 열정이 있고 더 알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일단 먼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책의 한 7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해밀턴 자코비는 이 책에도 사실 잘 다루지는 않아요. 소개만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대학원에 가서 해석역학, 대학원에 가서도 역학을 또 배웁니다. 예. 근데 그 역학은 더 제너럴한 역학이 되겠죠. 우리 계속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학부 역학에서는 컨서버티브 포스가 작용하는 클로즈드 시스템에 대해서만 다루는데요. 더 제너럴하게 얘기해서는 이런 오픈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학원 역학 가서 배우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밀토니안의 개념 소개했고요. 1시간 만에 해밀토니안을 끝내버린 셈이 됐네요. 사실 더 하고 싶고 할 내용도 많지만 계속 말했듯이 시간 관계상 해밀토니안의 소개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8장
뭐죠? Central Force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미 5장에서 gravitation 5장에서 gravitation 배웠죠? 예. 8장에서는 그 gravitation에 좀 더